161번 양수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 이 문제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세 점 O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겠대. 오케이, 우리 그래프 문제 풀 때 항상 문제 읽고 그래프로 직접 가서 점들이 어떻게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자 그랬지. 그래서 OAB가 이렇게 애초에 찍혀 있었네. 그치? 그리고 OAB를 지나는 직선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X축의 평행 직선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C네. 오케이, 이때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 오케이, 그럼 점좌표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점좌표를 잡아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항상 뭐를 쓰게 돼 있냐면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어. 그게 삼각함수 그래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삼각함수 그래프는 항상 주기성과 대칭성을 떠올려줘야 된다. 주기성, 대칭성. 적극 활용해야 돼. 적극.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지금 x축과 평행한 직선,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요 A점과 요 C점이 정확히 이게 한 주기 차이 아닌가? 한 주기 차이. 이게 일단 눈에 보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함수에서 한 주기가 얼만데 주기 찾고 갔어야 됐지? 그치? 이게 a분의 파이만큼 축소한 거니까 이 함수에서 주기는 어떻게 되지? a 아닌가? a. 그치? 원래 주기, 탄젠트 주기는 파이니까. 그치? 그래서 항상 삼각함수가 변형이 돼 있다면 주기부터 찾고 넘어가 줘야 된다. 하나의 습관처럼 만들어주고, 그럼 주기가 a니까 여기 길이가 사실 a였다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저기 길이가 a인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점 a와 점 b도 위치해 있고, 봐봐, 점 a와 점 b도 이거 사실 대칭성 있다. 점 a와 점 b는 또 누구?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직선도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fx도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러면 그 둘이 만나는 교점 또한 0,0에 대해서 점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중 하나잖아. 그러면 B에서 선분 AC에다가 수설반 하나 꽂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수직 이등분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2분의 A, 반대쪽의 길이도 2분의 A인 걸 알 수 있게 돼. 맞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점좌표만 잡아볼까? 여기 x좌표 알파라고 한번 잡아보자. 괜찮지?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분의 a가 될 텐데, 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분의 a가 무슨 관계여야 돼? 0,0 0,0에 대해서 점 a하고 점 b가 그 점대칭 관계니까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도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가 돼야 돼. 맞지? 그럼 알파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이렇게 표시할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a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직접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얘는 얼마겠어? 4분의 a였겠지. 그럼 4분의 a, y좌표 찾고 싶네. 직접 대입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콤마 1 되겠네. 이렇게. 여기는 콤마 마이너스 1 됐겠네. 이렇게. 그럼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a로부터 a만큼 앞으로 가는 거니까 4분의 3a 콤마 마이너스 1이었겠네. 맞지? 그러면 B하고 A의 y좌표 차가 2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높이가 2라는 뜻이야.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
우리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아니야? 그치? 그럼 a지. 이게 얼마다? 2다. 그럼 따라서 a는 얼마다? 루트 3분의 4다. 여기까지 괜찮지? 따라서 s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3분의 16 계산하면 3분의 4 루트 3이어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고,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알면 보통 a를 구한 다음에 정삼각형 넓이를 만들잖아. 근데 그렇게 말고도 우리가 한 번에 h만 가지고 넓이를 만들 수 있거든. 왜냐하면 h는 2분의 루트 3 a니까 한번 유도해보자. 자, s는 정삼각형에서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지. 근데 a가 사실 누구야? 루트 3분의 2 h 아니야? 그치?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h의 제곱. 이걸 사실 정리해줘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계산해주면 루트 3분의 h 제곱이 되니까, 아, 정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루트 3분의 h 제곱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괜찮지? 아래다가 한번 정리해놓을까? 간단하게. 혹시나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정삼각형 넓이 S라고 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식은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 방금 우리가 유도한 식으로 루트 3분의 H 제곱까지도 기억해주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계산이. 괜찮지?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162번도 한번 해보자. 자연수 K에 대하여 x가 0보다 커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sin kx는 3분의 1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대. 이때 x가 0보다 커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sin kx는 3분의 1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이 문제도 일단 마찬가지. 방금 전 문제도 마찬가지지. 항상 뭐부터? 주기부터 파악한 다음에 몇 번 그려야 되는지를 파악해주는 게 핵심이야. 근데 161번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기만 파악해도 됐었어. 주기가 a니까 이 전체 사실 구간 길이가 2분의 3a지. 그러면 2분의 3번 그린다는 뜻이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려냈잖아. 맞지? 옆 문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기부터 파악한 다음에 몇 번 그려야 되는지를 확인해줘야 돼. 그치? 해보자. 자, sin kx니까 현재 주기 얼마라고 할 수 있지? 주기가 원래 주기 2파이를 k로 나눈 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구간 길이 확인해야지. 구간 길이 몇 파이? 2파이니까 아, 주기가 k분의 2파이인 저 사인 함수는 몇 번? k번 그려낼 수 있겠구나.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sin kx는 3분의 1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8개여야 된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sin 함수와 3분의 1의 교점을 한번 파악해봐. 그치? 얘는 뭐 y축 평이동이 없기 때문에 뭐 해봤자 이렇게 축소한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럼 한 주기 안에서 y는 3분의 1과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주기 안에서 두 번 만나는 건 무조건 맞아. 주기가 바뀌는 거지 한 주기 안에서는 각각의 주기가 다른 것 뿐이지 한 주기 안에서는 총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그게 8번이라는 뜻이니까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4주기일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닐까? 그치? 이렇게를 파악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는 원함수를 떠올려주는 걸 생각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4주기라는 뜻이 4번 그린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 4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K가 4지? 그럼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그러면 한 주기 맞지? 그대로 복사해서 두 주기
다음에 한 번에 복사해서 내주기를 한 번에 만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y는 3분의 1도 그려야 되니까 y는 3분의 1 그냥 이걸로 그릴게. 이렇게. 이게 누구? 3분의 1이다. 그럼 만나는 점 진짜 8개인지 확인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 더해달라는 거네. 맞지?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실근의 합 이런 거 구해야 된다. 모든 실근의 합. 그럼 너가 진짜 모든 실근을 다 찾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 항상 무슨 마인드 세팅이 돼야 되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적극 활용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다. 괜찮지? 직접 해볼게. 이 8개를 더할 때 일단 쉬운 거 앞에 2개부터 하는 거야. 요 2개부터. 요 2개의 합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요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가운데 축의 2배 아니겠어? 그럼 가운데 축을 어떻게 구할 건데? 항상 원함수에서 시작하자 그랬지. 원리함수 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얼마로? 2분의 파이로. 그리고 그거를 k배 축소한 거지. k가 4니까 4배 축소했네. 그럼 이게 결국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8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요 순서를 항상 구해주는 게 난 제일 유리하다 생각해. 특별히 헷갈릴 일도 없고 이렇게 하면 어디든지 언제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요 파란색 2개의 합은 4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요 분홍색 2개의 합을 찾아보자. 분홍색 2개의 합은 당연히 요 분홍색 축제표를 찾아도 돼.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보기 위해서 주기성 한번 이용해보자. 얘에서 1로 넘어갈 때 한 주기. 맞지? 얘에서 1로 넘어갈 때도 한 주기. 그럼 전체적으로 분홍색 2개의 합은 파란색 2개의 합보다 주기 2개만큼이 더 더해져 있을 거야. 이거 괜찮을까? 그치? 이 분홍색 값은 파란색 기준값인 4분의 파이보다 몇 개? 주기 2개만큼이 추가됐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분홍색으로부터 한 주기씩 더 더해졌다고 봐도 되고 지금 파란색으로부터 2주기씩 더 더해졌다고 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란색 값인 4분의 파이로부터 주기가 2개씩 2번 누적됐으니까 4주기만큼 더 더해진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검은색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에다가 몇 주기? 6주기만큼 3주기씩 2번이 누적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해보면 4분의 파이가 4개 있으니까 파이 플러스 2주기, 4주기, 6주기니까 전체적으로 12주기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다. 주기가 얼마였는데? 2분의 파이 아니야? 그치? 그럼 2분의 파이 곱하기 10이니까 6파이. 그러면 파이도 아니까 7파이. 이렇게. 그래서 정답 3번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이 정도 주기성과 대칭성 잘 이용해 줄 알아야 된다. 넘어와서 우리 163번도 한번 해보자. 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열심히 잘 읽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에 집중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163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3, 선분 BC는 2, 선분 AC는 3보다 크대. 그러고 코사인 BAC가 8분의 7인 삼각형 ABC가 있대. 이때 선분 AC의 중점을 M, 선분 ABC의 외접원이 직선 BM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 할 때 선분 MD의 길이를 구해달래. 오케이. 문제 쭉 읽어봤고 각도가 주어진 저 각도 BAC를 짧게 알파라고 써볼게. 그럼 어디? 여기가 알파라는 뜻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한번 체크해보면 이걸로 할까? 그럼 여기가 빨간색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 선분 MD와 선분 AC가 보이고 걔네 둘의 교점 M이 보인다면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지. 그치? 그래서 그것도 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주고 일단 길이부터 다 옮겨 적고 시작해보자. 그럼 여기 길이 3 그치? 선분 BC 길이 2 이렇게. 그치? 그러면 사실 우리 알파 알고 있지?
선분 AB 알고 있지? 선분 BC도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선분 AC를 X라고 잡으면, 그치?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선분 그냥 선분 AC를 그냥 아래다 쓰자. 선분 AC를 예를 들어 X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코사인 법칙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요 안에 삼각형에서, 맞지? 그럼 코사인 법칙 돌린다고 생각하면 길이에 대해서 써볼까? 여기 이쪽 각도 아니까 대변인 BC에 대해서 당연히 코사인 법칙 써줘야겠지. 그럼 B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 2는 4는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8분의 7이겠네. 8분의 7. 그럼 계산해주기 위해서 양변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 4씩 곱해주면 16은 4x제곱 플러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x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0은 0이고, 여기 41, 45 마마,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x는 4분의 5거나 4인데 4분의 5일 수가 없지, 그치? 3보다 기니까 x는 3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럼 요 전체 길이가 4인데 m이 선분 AC를 2등분하고 있네. 그럼 여기 길이도 2, 여기 길이도 2일 수밖에 없다는 거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단 삼각형들을 각각 한번 확인해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일단 얘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수사의 내릴 수 있겠네. 우리 이등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의 발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는 요거 길이 알고 끼인 거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M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 그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우리가 결론적인 MD의 길이를 구할 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아주 좋은 게 있지. 뭐냐면 내가 아까 문제풀이 첫 번째에 설명했던, 잠깐 언급했었던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 뭐였지? 원의 할선 정리. 그치? 들어본 적 있지? 우리 중학도형일 때 많이 했었던. 이렇게 만약 할선이 있고 이렇게 만약 할선이 있어. 그럼 그때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각각 나누는 길이 값을 여기 A, B, 여기 M,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 할선 정리에 의해서 어떤 관계식이 만족되지? A 곱하기 B는 M 곱하기 N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적용하면 2 곱하기 2랑 MD 곱하기 MB의 길이 다시 2 곱하기 2랑 MD 곱하기 MB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따라서 4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D 길이 곱하기 선분 MB 길이와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나타내보면 MD 길이는 뭐분의 MB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MB 길이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예를 들어 Y 쓴 적 없으니까 Y로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누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아까 먼저 좀 선제적으로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충분히 돌릴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럼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Y제곱 나오겠지? 그럼 저기서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Y제곱은 길이가 아까 2, 3이었지? 그래서 4
플러스 9 마이너스 2, 3, 12 하고 코사인이 아까 8분의 7이었지. 그래서 8분의 7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13이니까 2분의 26에서 2분의 21 빼네. 그럼 2분의 5겠네. 맞지? 그럼 따라서 y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분의 루트 10일 수밖에 없어. 요렇게. 그럼 요거는 4 곱하기 루트 10분의 2지? 요렇게. 그러면 5분의 4루트 10이 되겠다.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게 되겠다. 그럼 정답 찾아주면 3번이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 알았어야 되고, 이 문제에서 가장 유용했던 하이선 정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오케이. 항상 도형 문제풀이는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현장에서. 근데 혹시 다른 풀이가 궁금하다면 해설집 참고해서 한번 다른 풀이 있는지, 다른 풀이가 어떻게 풀 수 있는 건지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학습 도구가 될 것 같아. 도형은 보는 시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문제가 쉬워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볼 줄 알아야 돼. 시험날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도형 문제들은 특히 꼭 해설서를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나랑 풀이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른 풀이면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아. 우리 넘어와서 164번 한번 해보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닫힌 구간 0,1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대. 오케이, fx랑 gx를 봤더니 fx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 gx는 그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어떻게?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달라는 뜻인 거지. 그러고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파1, 알파2라 할 때 알파1과 알파2의 차이값이 18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했다는 건 그냥 둘 중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8이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곡선 y는 gx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할 때 베타1, 베타2의 값도 구해달라. 이렇게 써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다른 문제와 일단 다른 특징이 뭐였냐면 그림을 주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그림을 주면 너무 쉽다고 생각했었나봐, 출제자가. 그래서 그림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 느낌을 어디서부터 받으면 되냐면 요 첫 번째 줄을 읽을 때 딱 여기서 끊고 그림이 없네?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서 알파1, 알파2를 한번 표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훌륭해. 그래서 우리도 그림 한번 똑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x축, y축 그려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전에 우리 코사인 6분의 파이 x니까 항상 주기부터 파악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주기를 파악해줘야 되니까 우리 이거 또 떼우자. 해시태그를 붙이는 이유는 항상 문제풀이가 그냥 비슷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난 이렇게 항상 푸니까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해서 남기는 용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시태그들을 모아보면 비슷한 유형끼리는 거의 똑같은 해시태그들이 박혀 있을 거야. 그 안에서 포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의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할 텐데 큰 축에서의 그 핵심 풀이는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결론 낼 수 있는 거지. 약간 일반화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해시태그들을 위주로 내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보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수학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이게 내 최종 목표다. 주기부터 파악하자. 자, 6분의 파이배만큼 축소한 거지, 코사인 함수를. 따라서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주기 2파이를
얼마로 6분의 파이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계산하면 12가 된다. 맞지? 근데 닫힌 구간이 하필 얼마야? 닫힌 구간 길이가 0,12네. 맞지? 그러면 이거 몇 번? 한 번 그려진다는 뜻이겠네. 이렇게. 괜찮지? 그럼 한 번 그려지는 거니까 이거 우리 코사인 몇 번만 그리면 돼? 일단 한 번만 그리면 돼. 그럼 시작해. 이렇게. 괜찮겠지? 이 정도면? 오케이. 그래서 끝이 12구나.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양쪽 구간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해줘야 돼. 0도 닫혔고 12도 닫혔으니까 이렇게 닫히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y는 k 한번 그어볼까? y는 k가 뭐 대충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상수인 거잖아. 그럼 양수 쪽에 그려도 되고 음수 쪽에 사실 그려도 돼.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수 쪽에 그리니까 양수 쪽에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얘가 y는 k다. 한번 남겨볼게. 괜찮지? 이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α1, α2니까 여기가 α1, 여기가 α2겠다. 그리고 두 그 x좌표 차이가 8이래. 그러면 여기서 살짝 알 수 있는 게 음수 쪽에 그려지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고 칠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좌표가 이미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좌표잖아.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잖아. 맞지? 이미 이거 차이가 4거든. 여기가 8이 될 수 있냐는 거지. 없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8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쪼개서 말하면 여기 길이가 2인 거고 여기가 또 2인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축이 있겠지?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또 보면 우리 코사인 함수의 가운데 축을 점선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 축을 기준으로는 요만큼이 얼마? 4. 요만큼도 얼마? 4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면 α1이 좌표가 2라는 뜻이야 사실. 맞지? α1이 2라는 뜻이지? 그럼 k값을 구할 수 있지. 왜? fx에다 집어넣으면 f2가 결국 k라는 뜻이니까 k는 f2일 수밖에 없고 대입해보면 코사인 3분의 파이거든. 그럼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일 수밖에 없게 돼. 맞지? 그럼 k가 2분의 1인 거 찾았네. 오케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곡선 y는 g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 또 베타1 베타2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출신이 똑같아. 출신이. 그치? 얘도 코사인 6분의 파이 x 얘도 사실 출신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 거기다가 y축 그 확대와 y축 평이동만을 해준 거지. 그래서 사실 gx는 k다라는 식을 쓰게 되면 무슨 식과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자 gx는 k인데 gx의 식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누구랑 똑같으니까 fx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랑 얼마? k랑 만나는 거니까 k가 2분의 1이었지? 얘가 2분의 1.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결국 gx는 k의 방정식의 근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방정식의 근과 완벽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y값은 다르겠지. 당연하지. 함수를 변형했으니까. 그치? 하지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똑같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림을 두 번 그릴 게 아니라 우리가 y는 fx 그려놨으니까 여기 안에서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fx는 2분의 1이다. 이거를 그대로 그림에다가 표현해주고 싶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 될 테니까 2분의 1이면 사실 특수한 숫자지. 어떻게? 지금 얘랑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해주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우리가 그 개념 설명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이런 구조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였으면 좋겠냐면 이거 점대칭이지. 높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떨어진 높이가 똑같을 때 요 알파1과 여기 베타1
여기 알파2와 여기 베타2라고 하면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각각 요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괜찮지? 그래서 얘도 마지막에 해시태그를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다가 남겨줄 거냐면 아래다가 남겨줄까? 삼각함수 지금은 점 대칭성 언제? 높이 동일할 때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베타1, 베타2를 우리 한번 계산 없이 쉽게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 x점의 좌표가 아까 4하고 8이라 그랬는데 4하고 8이 아니라 미안해 여기 3하고 9였구나. 그치 요렇게지.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어쨌든 여기가 6이니까 요 아래서는 8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이해되지? 내가 아까 살짝 착각했어. 4분의 1로. 오케이. 그래서 3하고 9인 거고 그럼 여기 x좌표가 3이라는 뜻이거든. 여기 x좌표가 9라는 뜻이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x좌표 2야.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는 4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알파2가 11호부터 2만큼 뒤로 간 거니까 10이겠지? 근데 여기 9야. 그럼 여기 8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찾아주면 계산 없이 간편하게 풀린다는 거지. 그럼 베타1과 베타2의 차이값은 4겠네. 그럼 정답 3번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이런 느낌으로 점 대칭성을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계산이 줄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편해진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계산이 좀 적어지는 풀이를 추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계산 실수도 사실 나는 확률 싸움이라 생각하거든.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계산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 그것도 꼭 정비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내가 방금 뭘 계산했는지도 살짝 잊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나고 약간 그렇게 해서 보통 틀리거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냥 계산을 줄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대칭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너가 그동안 기출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그 특정 그 형식의 계산을 약간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접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 y절편 구하는 걸 맨날 접선의 방정식 써가지고 x자리에 0 집어넣고 y자리에 0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일반화된 식으로 외우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쓰지 않아도 x절편과 y절편은 주어진 값들만 타다닥 보고 바로 계산해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쭉 실력을 올리는데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 계산을 많이 해서 풀었다면 선생님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풀까? 이 문제가 과연 계산을 많이 해서 푸는 문제가 맞을까?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165번 또 이어서 계속 나가보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선분 AB 길이는 5, 선분 AC 길이는 3루트 5, 선분 AD 길이는 7. 그 다음에 각 BAC랑 CAD가 같대. 그래서 각 같은 거는 여기 점으로 줬네.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일단 길이 주어진 것부터 다 써보자. 여기 5, 여기 3루트 5, 여기 7.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가 똑같대. 근데 이 각도의 특징을 잘 보면 이거 무슨 각? 원주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야 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원주각. 그치? 그럼 원주각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원주각에서 원주각이 같아. 그럼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겠지? 그럼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길이? 선분 BC 길이와 선분 CD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줬어야 돼. 그래서 그 같은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 미지수 x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각각의 삼각형을 한 번씩 볼까? 예를 들어 여기를 분홍색 삼각형이 한번 쳐볼게.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몇 개 있냐면, 여기 각도 하나와 여기 길이 하나, 총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길이 3개 각 하나 알고 있는 거지.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코사인 법칙을 쓰더라도 미지수가 2개가 뜬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큰 구조 한번 파악하고, 여기 삼각형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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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한번 봐보자. 그럼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 여기 각도 모르고 여기 길이 모르니까, 아, 각도 하나 저 길이 하나 미지수 2개씩 뜨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2개, 여기서 미지수 2개, 그럼 식 2개, 미지수 2개 연립하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서줘야 돼. 괜찮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코사인 법칙을 2번 돌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요 각도 값을 내가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길이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그러면 x제곱을 우리가 2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는 핑크색 버전으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써보면 25 플러스 95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은 어떤 버전? 이 주황색 버전으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49 플러스 45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 2번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볼까? 그럼 빼게 되면 사삭사삭 날라가고, 아래에서 위에 거 빼자. 그치? 여기 숫자가 더 크니까.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24 하고,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6 공통이니까 6 곱하기 2 10이네 12 코사인 알파네. 이게 0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뭔가 계산 이상한데, 루트 5. 그치? 숫자만 들고 루트 5를 빼먹었네. 12 루트 5. 이렇게. 그럼 코사인 알파는 12 루트 5분의 24니까 루트 5분의 2네. 알파 예각인 거 그린 상황에서 확인됐지? 그러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모두 양수일 테니까 바로 직각삼각형 그려줘서 여기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2, 여기 선분 길이 1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해서 사인값도 찾아줄 수 있게 된다. 문제 마지막.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은 어떤 삼각형, 분홍색이든 주황색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그 삼각형들의 외접원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 발문이 외접원 발문이다. 외접원을 물어봤다면 우리 반드시 뭐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해주기 위해서 뭐 핑크색을 선택하든 주황색을 선택하든 똑같아. 뭐 필요해? 각 하나와 대변 하나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사인 알파와 x값, 그렇게 2개가 필요하겠다. 그것도 옆에다 남기기 위해서 좀 옆으로 뺄게. 얘는 뭐가 필요하다? 각 하나 그리고 대변 하나. 그치?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순간 사인 값은 구했네. 이거 사인 알파는 얼마냐면 루트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인 거 확인됐으니까 다시 이 핑크색 식이든 주황색 식이든 집어넣으면 x제곱 나오지 않을까? x제곱도 계산 다시 한번 해보자. x제곱은 위에 식 쓸게. 숫자가 깔끔해서 70 마이너스 숫자들이 6, 5, 30 30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2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10되네. x제곱은 10. 따라서 x는
루트 10. 그럼 사인 법칙 쓰자. 사인 법칙 쓸 건데 어차피 좌변이 2r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r이니까 r은 남겨놓고 2분의 1을 여기다 쓰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사인 알파분의 x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럼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1분의 1이니까 루트 5 곱하기 x는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그럼 2분의 루트 50. 루트 50이 5루트이니까 2분의 5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괜찮지? 각각의 타당 근거가 명확해야 돼. 내가 왜 지금 이런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해주고 우리는 옆에 166번으로 넘어갈게. 자, 166번도 한번 해보자. 자,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방정식 2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래. 이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 할 때 k 곱하기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사실 수투 때 한번 볼 일이 있고 미적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주 자주 볼 그런 시각을 한번 알려주고 싶거든. 당연히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코사인을 치환해서 푸는 거 그렇게 풀 건데 일단 그렇게 풀 수 있는 관점 자체를 한번 소개해 볼게. 약간 어떤 식으로 이 함수를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합성 함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변형부터 한번 해보자. 자, 사인 제곱 대신에 우리 뭐 넣어줄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넣어주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그럼 식 한 번만 다시 써볼게. 그럼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k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한쪽으로 한번 몰아줄까? 한쪽으로 싹 다 몰아줄게.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다? 3개다. 이게 이 문제의 조건이었어. 맞지? 그럼 얘를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뜻이냐면 얘랑 똑같은 관점이야. 예를 들어 내가 함수 두 개를 한번 정의해 볼게. fx라는 함수를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는 0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함수 fx 정의하고 gx를 코사인 x라고 정의하는 순간 이게 사실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여기 x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 관점으로 fx라는 겉함수에 gx가 합성돼 있네.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괜찮다는 거야. 그치? 괜찮지?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게. 결론적으로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항상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 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합성함수 문제 풀이
합성함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치환하고 치환 풀고. 우리 앞에서 했던 기억 있지? 뭘 치환하면 되냐면 가장 겉에 있는 겉함수 빼고 안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치환하면 돼.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합성함수여도 일단 그거 자체를 치환해서 일단 단편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느낌이냐면 gx를 별이라고 치환하는 거야. 별이라고 한번 해보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f 별은 0이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면 fx가 2차 함수니까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별이 뭐 뜨지 않겠어? 하나도 안 뜰 수도 있고, 혹은 뭐 중근이 뜰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해서 알파 또는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괜찮지? 중근도 이름 한번 붙여주자. 감마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도 뜨지 않겠어? 그치? 케이스가 세 개밖에 없지. 이렇게 뭐 fx가 지금 k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이차 함수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근이 없거나 하나의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냐면 이제 gx의 치환을 풀어주면 돼. 별이 사실 누구다? gx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gx는 아무것도 안 만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실근 개수가 3개니까 이거 어차피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두 번째, gx는 감마를 만족시키는 x가 3개가 존재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gx는 알파 또는 gx는 베타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총 3개가 가능한지를 체크해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gx가 코사인 x고 우리가 한 줄기만 그려주면 되니까 그림 한 번만 살짝 그려보면 코사인 x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gx. 그럼 예를 들어 감마를 어떻게 그어도 감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맥시멈 교점은 맥시멈이 2개라는 거야. 즉 감마 혼자서는 저 실근 개수 3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사실상 얘도 안 된다는 사실 알았네. 그럼 정답은 알파랑 베타. 이렇게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요 케이스가 정답이구나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가 정답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gx는 알파와 gx는 베타 2개를 모두 다 계산해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지금 gx의 그림에서 봤듯이 만들 수 있는 전체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맥시멈 2개, 이렇게 만나면 1개, 여기나 여기 있으면 빵개 만드는 거 맞아? 그럼 알파랑 베타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지가 정해져 버린 거지. 어떻게? 둘 중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얘가 알파여야 되고 뭐 얘가 베타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점의 개수 쓴 거니까 는 쓰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파악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베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베타가 떠야 되고 저 아래 딱 어디? 여기에 알파가 떠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점 하나, 점 둘, 점 셋 이렇게 해서 실근 개수 3개를 맞추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요 알파 값은 확실히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어. 베타는 사실 누군지 몰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 어떤 값이든 상관없거든. 근데 알파는 확실하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알파의 정체가 뭐였어? fx의 하나의 실근 아니었어? 그치? f 별표는 0을 만족시키는 별표 중에 하나가 알파였는데 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f 마이너스 1이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구나.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2 그러면 k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럼 k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뜻이니까 k가 얼마? 3일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럼 K가 3인 거 찾았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가장 큰 실근 알파라고 했네. 아 그럼 이거 살짝 겹치네. 아이고 내가 저거 읽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미안 한번 바꿀게. A하고 B로 다시 한번 바꿀게. 얘도 A하고 B로 바꾸자.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알파의 위치까지 남겨주면 요 점의 x좌표가 알파라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럼 K가 3이니까 직접 한번 대입해서 아까 풀었던 과정을 다시 해보자. 그럼 fx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플러스 1이 되고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2, 1, 1, 1, 뿔뿔 이렇게 2 코사인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플러스 1은 0이다니까 따라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사실상 b가 누구구나?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근 중 큰 근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는 단위원을 보통 이용하니까 단위원 풀이를 보여줄게.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일단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단위원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올라. 이런 느낌. 코사인은 x좌표네.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너가 외우고 있는 숫자 뭐 있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중에 가장 0에 가까운 숫자 아니야? 그럼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야. 약간 그냥 이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 극단적으로 그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동경이 이렇게 하나 가능하고 이렇게 하나 가능하겠지. 맞지? 쉬운 것부터 구하자고. 보통 1사분면, 2사분면에 있는 각들을 찾기 쉬우니까 2사분면에 있는 각부터 찾아보면 90도 간 다음에 이 각도를 그대로 읽어주면 돼. 진짜 조금 가지. 그럼 조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너가 알고 있는 특수가 각도 중에 조금이 누구야? 30도에 해당하는 거야. 호도법으로 얘기하면 6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하면 첫 번째 동경이 나오겠네. 따라서 이 점의 위치는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얼마? 3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암기. 나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거든. 모든 값들을 사실 다 외우면 좋지만 그게 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딱 자주 물어보는 것들만 나도 모르게 외워져 있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뭐 코사인 사인 2분의 루트 3 이것들이 다 3분의 2파이 값이거든. 3분의 2파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값들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하는 점은 나는 보통 어떻게 찾냐면 이 다음에는 바로 그래프로 이동해. 머릿속에 과정 얘기해 줄게. 하나 찾았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떠올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찾았잖아. 그럼 나머지 요쪽 좌표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선대칭성 이용해서 나는 구해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얼마일 수밖에 없어. 가운데 기준점이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4파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누구? 얘가 알파라는 거지. 그래서 다 찾았지. 알파는 3분의 4파이, K는 3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정답 2번 4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단위원이고 단위원으로 쉬운 각 찾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뭐를 이용할지 모르니까 대칭성과 주기성을 사용해서 큰 각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문제에서 이용한 건 선대칭이었지. 이렇게만 일단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 다 얘기해줬고 열심히 여러 번 복습하면서 잘 받아들여줘. 넘어와서 우리 167번도 한번 해보자. 자, 167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fx는 a sin b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a,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가조건 봤더니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했더니 이게 분명히 확대의 비율이겠지, y축 방향. 그러고 y축 방향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충분히 들어 올리면 모든 함수 값이 x축보다 이상일 수 있겠구나, x축 이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fx도 어떤 최소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사인 함수니까, 사인 함수의 변형이니까. 그래서 f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면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fx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fx의 최소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얘는 최소에 일단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최소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a sin bx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지. 원래 sin 모시기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a배만큼, 하필 a는 또 자연수야, 맞지?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a겠지. 그럼 거기다가 8 마이너스 1 더하니까 8 마이너스 2a겠지. 이게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나조건. 그래서 자연수 조건 이런 거 사실 내가 그냥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보통 동그라미 쳐놔. 이런 거 잘 나는 잘 보통 놓치고 풀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올라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진짜 모의고사를 푸는 상황이었다면 자연수, 정수 이런 거 좀 특수한 정보들에는 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편이니까, 본인도 약간 나처럼 그렇다, 좀 덤벙된다 싶으면 내가 하는 습관들을 좀 잘 받아 적어서 저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조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4개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여야 된대. 근데 잘 생각해봐. f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f의 최소값이 0보다 그냥 크다라고 생각하면 fx는 0을 만족시킬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야 이제 하나의 특수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형태. 되게 신기하지? 문제 잘 만들었지?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반드시 f의 최소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f의 최소값이 0이야. 근데 fx는 알다시피 사인 함수가 모토잖아. 그럼 사인 함수 모토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 아닐까? 그치?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뜨냐면 여기서 뜬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 fx를 한 주기만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즉, 한 주기에는 0이 되는 값이 한 번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이 혹시 이해돼? 그치? 그럼 주기당 한 번은 fx는 0을 만족해. 그럼 걔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래. 그럼 얘는 몇 주기? 4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지? 따라서 이거 실근이 4개면
일단 내주기가 그려져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정확히는 내주기가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이게 주기가 꼭 자연수 단위로 안 끊어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네 주기 하고 한 네 주기 반쯤 가다가 여기서 끊긴 그림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이래도 네 개가 맞아. 사실 그래서 이거 판단해 주면서 동시에 또 뭐도 판단해 주면 되냐면 사인 bx니까 이거 뭐라고 우리 어디 갔어? 여기 항상 확대 축소가 들어가면 주기부터 파악한 다음에 저 주어진 구간 안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면 좋지. 지금도 마찬가지. b배 축소한 거지. 따라서 주기는 얼마? b분의 2파이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구간 길이가 얼마? 2파이니까 총 몇 번? b번. 즉 자연수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자연수번 들어가는 거니까 4번 들어가면 되는데 5번 들어가면 안 되고 3번 들어가도 안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b가 얼마? 4일 수밖에 없는 형태구나. 그 다음에 f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최소값이 0이어야 되니까 a도 얼마? a도 4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8일 수밖에 없다. 3점짜리지만 충분히 우리가 얻어갈 게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괜찮지? 넘어와서 우리 168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 168번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고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이다. 이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지금 이 부등식이 되게 어색하다는 걸 너가 느껴야 돼.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등식을 풀든 방정식을 풀든 마찬가지야. 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땐 기본 마인드 세팅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삼각함수를 통일시켜야 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것도 사인과 코사인이 혼재할 때 지금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곱이 있을 때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위더를 이용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혹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가장 간편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제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결국 써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배웠었어. 뭐였냐면 각변환. 각변환 분수 파이면 우리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각변환 분수 파이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함수로 통일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고 나야 그 다음 과정이 보이니까 꼭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얘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7분의 파이를 지금부터 난 어떻게 쓸 거냐면 분수 파이 마이너스 그럼 얼마 부족한 거지? 14분의 2인데 14분의 7 만든 거지. 그럼 14분의 5만큼 빼야겠네. 요렇게 괜찮겠지?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코사인 x가 작거나 같아. 누구보다? 각변환 해보자. 사인 분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각도 그대로 크기만 14분의 5파이 들고 오고 마지막 부호 보정해주면 되는데 사인은 y좌표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예각이니까 우리 각변할 때 이거 항상 예각 취급하기로 했지? 기억나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일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도 각변환할 때 부호 보정할 때만큼은 요 뒤에 있는 각도가 얼마든 간에 무조건 예각 취급을 해줘야 된다. 기억해줘야 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빼는 거니까 1사분면이겠지. 1사분면 y좌표 플러스니까 요대로 마무리가 되겠다. 그럼 결국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해달라는 뜻이니까 우리 뭐만 그리면 돼? y는 코사인 x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코사인 14분의 5파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y는 코사인의 14분의 5파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럼 만나는 요 첫 번째 근이 반드시 얼마일 수밖에 없어? 얘가 14분의 5파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나머지 요 각도 찾아야 되지. 요가 어떻게 찾을래? 이제 우리 할 수 있지. 누구? 가운데 축에 대한 선대칭 관계로 찾아주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가운데 축이 얼마? 파이니까 여기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4분의 23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 둘이 빼게 되면 14분의 18파이.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14분의 18파이니까 7분의 9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번호 때 보면 알겠지만 9번이야. 9번. 4번 초입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9번은 9번답게 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저거 뭐 막 변형하고 뭐 저거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 그린 다음에 사인에서 x가 7분의 파이 되는 위치 찍어가지고 라인 그어가지고 코사인이랑 해가지고 계산하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맞지? 뭐 그렇게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평가원이 원하는 풀이는 이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었던 그 기조를 생각해보면 상학함수 통일이 핵심이니까 지금은 2번 이 각변환 분수 파일을 이용해서 코사인으로 통일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여기서 우리 베타 구할 때도 결국 뭘 이용했으니까 삼각함수의 선 대칭성을 이용했지. 괜찮지? 오케이. 넘어가자. (169, 170만) 풀고 이번 시간 한번 마무리 해볼게. 자, 169번 같은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 우리 빈칸 채우기 문제 처음 푸는 거 맞나?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사실 나는 되게 개꿀이라 생각해. 왜냐면 요 뒤에 있는 과정 자체가 그냥 해설지거든. 해설지에서 빈칸을 뚫어놨어. 그럼 해설지에서 빈칸을 뚫어놨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 가나다에 맞는 PQR만 찾아주면 되니까 요 해설지 앞에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크게 우리가 막 완전히 와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이런 걸 찾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냥 앞에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PQR을 찾는데 사활을 걸어야 돼. 알겠지? 뭐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된대. 그럼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필요하면 써야지. 딱 그 정도 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PQR 구하러 한번 가보자. 뭐 문제부터 읽고 넘어와야지. 지금 그냥 빈칸에 대한 큰 구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본 거고 문제를 읽고 본격적으로 PQR 한번 구해보러 가보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1에 문제에 나타내지 않으니까 내가 쓰자. AB 길이는 1 써주고 각 DAB는 3분의 2파인 거 써져 있네. 각 BCD는 4분의 3파인 거 써져 있네. 인 사각형 ABCD가 있다.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 R1,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 R2라고 할 때 라지 R1 곱하기 라지 R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 뭐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 써서 뭐 R1이 저렇게 나왔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읽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2를 구할 거래. 그럼 삼각형 ABD를 확인해. 여기네 여기. 맞지?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 쓴다는 뜻이니까 R2, 라지 R2로 나와 있네. 맞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원래는 사인 법칙이니까 지름으로 쓰는 거잖아. 근데 우리 앞에서 했듯이 여기 있는 2를 미리 어떻게? 절로 보낼 수 있다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3분 길이 누구? 요거 쓰지 않을까? 잘 봐야 돼. 지금 원이 요걸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P를 구할 때, 가에 들어갈 식 구할 때 원이 이거고, 그 원에 대한 내접원을 지금 누구로 쓴 거냐면 요거 이렇게 이루어진 요 삼각형에 쓴 거지. 그럼 요쪽 각도와 요쪽 길이 BD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BD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이게 분홍색인 거고, 계산해주면 가에는 누가 들어가면 돼? 2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1 들어가면 되지.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가 이것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사인 120도 아니야? 120도? 120도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단위원으로 단위원 띄워놓고 120도니까 90도만큼 간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그럼 이 조금 갔으니까 y좌표는 아직 1과 가깝지. 그럼 너가 외우고 있는 특수각 숫자 중에 1이랑 제일 가까운 거 누구? 2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가식은 얼마? 루트 3분의 1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고 넘어가면 돼. 끊고 문장 단위로 또 끊어. 그 다음에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 길이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대. 삼각형 ABD가 누군지 확인했더니 요 분홍색 삼각형이었네. 거기서 BD 길이 제곱이니까 이거 우리가 열심히 쓰는 그거지. 나식은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겠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도 아까랑 똑같이 떠올리면 되지. 90도만큼 간 다음에 조금 더 가는 거니까 이때 x좌표지. 코사인은 0에 한참 가깝지. 따라서 너가 외우고 있는 숫자 중에 가장 0에 가까운 숫자 2분의 1이겠다. 근데 거기서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네. 괜찮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나 자체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디를 잘 묶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얘도 한번 남겨주면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마지막 라지 R1 곱하기 라지 R2의 값을 물어봤네. 라지 R1과 라지 R2. 그럼 라지 R1씩 요거 필요하고 라지 R2씩 요거 필요하겠지? 그럼 둘이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누구냐면 루트 6분의 1 곱하기 BD의 제곱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BD의 제곱을 방금 여기 나고 할 때 찾은 거잖아.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4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는 거니까 7?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대입해주면 루트 6분의 7인 거지. 그럼 이게 고스란히 누구? 다의 값이 되겠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P 곱하기 PQR 곱한 다음에 제곱하고 9 곱해달래. 써보면 9 곱하기 P제곱 Q제곱 R제곱 하면 되겠지? P제곱 하면 3분의 1, Q제곱 하면 4, R제곱 하면 6분의 49. 이렇게. 그치? 약분하면 요거 3, 요거 약분하면 2, 요거 약분하면 2, 계산하면 98이 되니까 정답 얼마? 98이라고 써주면 된다. 빈칸이 그리 길다고 전혀 쫄 거 없어. 오히려 더 쉬운 거다 라고 꼭 생각해줘야 돼.
빈칸은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너희한테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니까 꼭 열심히 읽어서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이런 문제가 이제 수열이나 이런 도형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 충분히 많거든. 직접 풀어보면서 빈칸을 채우는 논리들. 보통 빈칸을 채우려면 바로 앞이나 바로 뒤 확인하면 쉬운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위로 올라가야 단서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다양한 빈칸 문제 풀어보면서 경험치를 쌓으면 좋을 것 같다. 괜찮지? 여기까지 했고,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70번 보고 마무리하자.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5가 만나는 점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라 한다. 그림 보고 a, b, c 확인했지? 선분 BC 길이는 선분 AB 길이의 6을 더한 값이고,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얘도 사실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루틴이 조금 깨지는데, 어쨌든 사인 함수가 지금 확대축소돼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주기가 바뀌어 있겠지. 따라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지? 뭐? 주기부터 파악한 다음에 몇 번 그리면 되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몇 번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주기는 한번 빠르게 파악해보자. b분의 파이배만큼 축소한 거니까 주기는 얼마? 원래 sin x 주기 2파이를 축소 비율인 b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 2분의 b가 되겠네. 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 길이는 얼마? 2분의 5b. 그러면 해당 주기를 가진 삼각함수를 몇 번 그렸다는 뜻이야? 5번 그렸다는 뜻. 맞지? 그래서 한번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b분의 파이, 2b네. 2b 어쩐지. 그치? 2b 이렇게 구간 길이가 2분의 5파이니까 지금 몇 번 그렸다는 뜻이냐면 1 구간 길이 2분의 5에다가는 4분의 5번. 그치? 아이고, 내가 착각했다. 그치? 4분의 5번 그린다는 소린 거지. 그치? 그래서 한 번 그린 다음에 4분의 1만큼만 더 그렸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 BC 길이는 AB 길이에 6을 더한 값이래.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얘랑 얘는 일단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 내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거든? 한번 너도 보이는지 체크해봐. 일단 대칭성부터 파악해볼까? 점 A하고 점 B는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아? 여기 점 B와 여기 점 C는 누구에 대해서? 요 축에 대해서 또 대칭이야. 요렇게 축 대칭성 2개 찾을 수 있어. 괜찮지? 그 다음에 난 또 누가 보이냐면 주기성까지 보여. 점 A와 점 C가 얘네 둘이 정확히 한 주기거든.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확인되지? 그래서 요렇게까지 주기성까지 난 파악이 돼.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요 선분 길이와 넓이 정보 이용해서 좀 좌표들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 길이 정보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지. 우리가 AB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BC를 알고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우리가 쓸 정보는 아닌 것 같고,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이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쓸 정보겠지.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사실 준 거거든. y는 5니까 높이가 5인 거지. 넓이가 2분의 15이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 15여야 되니까 밑변인 AB가 3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 그럼 AB가 3이니까 BC는 거기다가 6 또한 9겠네.
다시 여기 9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핑크색 정보가 너희 눈에 한 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현재 길이 얼마? 12인데 얘의 의미가 뭐였다고? 한 줄기 아니야? 이렇게. 그럼 b가 바로 나오지. 얘가 얼마다? 12다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b는 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b가 6이라는 뜻은 우리가 여기서 요거 찾은 거네. 36. 그럼 우리가 a제곱 찾아줘야겠네. 그럼 이 a제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인데 b가 6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게 얼마냐면 15가 될걸? 그치? 그러고 a부터 c까지 길이가 10이야. 그럼 남는 길이 얼마야? 전체? 3 나와.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요만큼의 곡선과 요만큼의 곡선이 똑같잖아. 그치? 잠깐만. 다시 해볼게. 다시 천천히 해보자. 자, 일단 확실한 건 A하고 C가 주기성이 확보된다는 뜻은 곡선이 완벽히 겹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이걸로 하자. 여기랑 여기가 완벽히 똑같은 곡선이야.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축대칭 찾은 거 가지고 이용해보면 AB 전체 길이가 3이잖아. 근데 가운데 기준은 절반 나뉘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 그럼 요만큼, 그치? 저기가 2분의 3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기가 2분의 3이니까 똑같은 길이인 여기가 2분의 3일 수밖에 없고, 전체 길이 15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또한 얼마? 여기 또한 반드시 2분의 3이 되어줘야만 한다. 찾은 순서 기억나지? 여기 찾고 이거랑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 찾고 전체 길이 15인데 요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찾을 수 있고 요런 과정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점 A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X좌표는 2분의 3, Y좌표는 5인데 이 함수 얘가 어디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요 fx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지. 그러면 A 사인 B가 6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4분의 파이지. 이렇게 여기 플러스 1이었지? 이게 얼마다? 5여야 된다. 그럼 계산 한번 해주자. 루트 2분의 A 얘가 얼마다? 4니까 따라서 A는 4루트 2여야 한다. 이렇게. 그럼 A 나왔고 B 나왔네. 제곱해서 더해주면 32에다가 36도 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러면 계산하면 68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1번 될 수 있는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계산 사실상 한 거 없지? 이거 설명하느라 좀 긴 거지 아마 나 혼자 풀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그냥 슈슈슈 풀 거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한번 설명해봤고 본인이 푼 풀이와 다르다면 충분히 피드백할 가치가 있는 문제니까 본인이 푼 풀이하고 내가 푼 풀이하고의 차이점이나 혹은 내가 이렇게 내 풀이가 어떤 방면에서 본인의 풀이보다 더 효율적이었는지 어떤 풀이가 나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가고 나한테도 계속 상담 요청하면서 우리 같이 좀 너만의 풀이를 만들어. 우리가 시각은 공유하지만 풀이 자체는 본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난 맞출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내 풀이가 항상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항상 혼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끙끙 싸매지 말고 나랑 같이 고민을 좀 공유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한번 정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71번부터 이제 쭉 넘어와서 181번까지 우리 스텝 3 마무리 할 거니까 예습 충분히 잘 해오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자.